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달 동안 소중히 품고 있던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아마 오직 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구순 9개월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이 구순 9개월은 어떤 질환이고 그 치료법과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구순 9개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름을 들어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 구순 9개월이 뭐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구순 9개월이란 입술이 갈라져 있게 보이는 병이 이제 구순열이라고 하고 입천장이 붓지 않고 벌어져 있는 병을 9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두 질환이 각각 하나씩만 있을 수도 있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구순 9개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천성 안면기형 중에는 이런 구순 9개월 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구순 9개월이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구순열과 9개월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입술이나 입천장이 벌어진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원인? 이유는 뭘까요? 예, 모든 질환들이 선천성 질환들이 그렇듯이 유전적 원인과 또 일부 환경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태아의 얼굴이 임신 보통 4주에서 8주 사이에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여러 조각의 그 조직들이 이렇게 붙으면서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입술의 그 두 조각이 벗지를 못하거나 입천장에 그 뼈 조각들이 이렇게 붙지를 못하면 구순열 또는 9개월이 발생하는 것이죠. 태아기에 그러면 이미 얼굴이 형성된 후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 얼굴이 형성되기 전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얼굴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 중에 붙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구순열과 9개월의 경우에 구순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신생아 1000명 중에 0.5명, 9개월 단독은 1000명 중에 1명,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1000명 중에 0.7명꼴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만약에 내 아이가 구순 9개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구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다음 편에는 9개월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이가 구순열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태어난 뒤에 바로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수술하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수유 문제이실 텐데요. 일단 입 안을 보아서 9개월이 없이 단순히 구순열만 있는 경우라면 수유는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젖병으로 가능합니다.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이 동반된 경우는 이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순열만 있는 경우라면은 우선적으로는 수유나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네요. 네, 그렇죠. 다만 구순 9개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90%고 나머지 10% 중에는 다른 동반된 전신 질환이나 증후군을 같이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구순열 또는 9개월 말고 그런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유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교수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순열을 치료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차례대로 출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구순열이 있는 경우에는 탄전 초음파를 통해서 입술은 바깥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7주경에 산전 초음파로 구순열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20주, 21주가 넘어가면 입체 초음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형태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세구순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세구순열 같이 경미한 구순열이 있거나 아니면 아기의 자세가 이제 입술 쪽을 가리고 있는 자세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순열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출산한 날, 당일날 바로 성형외과 연계진료를 보시도록 하는데요. 상가와 성형외과의 연계진료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처음 정보를 접하시고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미리 질병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의 계획 등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 전부터 이 아이의 상태를 미리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해두면 확실히 더 빈틈없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 일단은 출생 직후에 이제 아기를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찬전 초음파가 정확했었는지, 9개월은 없는지, 또 놓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동반된 문제는 없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순열만 가지고 볼 때는 구순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완전형이냐, 불완전형이냐, 또는 9개월이 동반됐냐에 따라서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과 같은 수술 전 교정기를 이용해서 수술 전 두세 달 동안 입술과 코에 장착을 해서 잇몸의 위치나 코 구멍의 위치를 좀 더 바로잡아 줄 수가 있고 향후 더 좀 수월하고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진료를 보고 아이의 그 체중이나 성장 상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구순열의 계획 일정을 잡게 됩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기 전까지 이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 클리닉에서 자세히 검사도 하고 일정을 계속 짜고 계획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대체로 수술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교정 장치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하지 않더라도 네. 보통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범위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아이에 따라서 몸무게라든가 그 교정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잡고 있고요. 수술 방법은 단순히 말하면 갈라진 것을 꿰매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조직들과 이제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근육들을 제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갈라진 입술 모양을 맞추면서 봉합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갈라져 있던 콧구멍의 연골도 교정술을 시행하고 최대한 양쪽 콧구멍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 수술을 시행을 하지만 이제 콧구멍은 입술과 달리 연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코 성장에 따라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경과를 밟고 있습니다. 구순열의 수술 시기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장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도 있지 않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는 수술이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이자 처음에 그 중요한 수술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외모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되는 수술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잘 꿰매도 이제 그 꿰맨 선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콧구멍의 모양은 이제 100% 맞춰주는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흉터 그리고 콧구멍의 대칭성 그리고 입술 수술했지만 거기서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던가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그 첫 번째 수술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한 번 더 그런 터치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술은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취학 전 만 5살에서 6살 정도의 반응 및 비공 교정술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에도 또 코어라든가 하는 것은 아기가 계속 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도 성장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시기에 할 것인지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잘 유지가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많이 차이는 있지만 성장이 완료된 18세 이후에도 또 남아있는 흉터나 비공 모양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추가적인 개선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앞에서 아까 잠깐 미세 구순열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또 일반 구순열과 다른 건가요? 말 그대로 굉장히 미세한 구순열을 네. 말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구순열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알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미세 구순열의 정의는 갈라져 있지는 않은데 입술 선의 모양이 그 약간 한쪽이 비대칭이고 그 빨간 라인이 솟아 있거나 아니면 인중 라인이 좀 패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콧구멍이 비대칭인 것 그런 것으로 진단이 많이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미세 구순열이긴 한데 그 미세한 정도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몇 살 이렇게 딱 이것은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그 미세함의 정도 차이라든가 그 주관적인 모양 그리고 이제 변형의 그 발전 정도에 따라서 1살에서 6살 사이에 수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들어보니까 이 구순혈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감내해야 되는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번, 3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또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될 텐데 부모님들이 또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한 건가요? 3, 4년 전부터도 이제 많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순혈에 관련된 그 첫 번째 수술, 네. 그리고 그 전에 시행하는 그 신생아 교정기, 그리고 취약 전에 시행하는 그 반흔이나 콧구멍 모양 잡아주는 수술들은 100%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흉터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제 만 7살 이후부터는 외모 개선의 목적이 더 크다고 평가를 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하고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으로 이런 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병원이나 여러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참고를 꼭 해보시고 문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순혈 수술이 얼마나 걸리고 또 입원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날짜를 잡게 되면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하십니다. 네. 저녁 때 입원을 하시고 이제 링겔 라인들 같은 거 연결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시고 이제 아기이기 때문에 다음날 첫 수술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 수술은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 정도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그 코 구멍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인 간단한 장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소독을 하시다가 보통은 수술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퇴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중선에 꿰맨 그 실밥을 뽑는 것은 수술 후 5일에서 6일 사이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외래를 방문하셔서 실밥을 뽑고 그때까지 하면 사실 처치나 치료는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 흉터가 단단해질 때까지 흉터 관리를 잘 하시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중에 있는 흉터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드문드문 정기 검진을 오시는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기들 먹는 것은 수술한 당일 그 저녁부터 바로 젖병이나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자, 아직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소영 교수님과 함께 구순 9개월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또 구순혈의 치료 과정과 수술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내 아이가 구순 9개월로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고 또 어쩌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씩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잘 치료되어서 또 건강히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 하지 못한 9개월에 관련된 치료의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음 편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모든 환아들의 완치를 빌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